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저는 요즘 시장을 사실 분석을 할 때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유동성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뭐 주요 요인에 어쨌든 금리가 또 큰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유동성을 저는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유동성 안에서 오늘은 임대인들, 다주택자분들의 유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유동성을 대한 이야기, 다주택자들에 대한 유동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세 지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전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1 년도부터 엄청나게 20 년부터 시작해서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전세가 유행인데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20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최근 지수 나온 게 23년 2 월이니까 21년 2 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1년 2 월로 지수상으로 요렇게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러면 이 지금 무슨 얘기냐. 22년 전이거든요. 딱 2년 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2년 전에 사실 전세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시 신규 갱신 인제 계약 갱신을 할 필요도 없고 나가서 새로 구하거나 아니면 신규 갱신을 하겠죠. 인제 이게 역전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내가 역전세를 감당할 수 있다. 2 억에서 3 억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거는 매도를 하지 않고 한 바퀴 더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금액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한 바퀴 돌리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전세를 해결하지 못해서 시장에 매물로 팔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매매를 보시면 21년 2 월로 한번 가 볼게요. 2년 전을 대비 이 매매는 보시면 2년 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년 전에 들어가셨으면 아직까지는 다 그죠?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서 쪼끔이라도 그죠? 이득을 보고 전세로 전세금을 이제 내주는 거죠.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역전세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잠깐 무슨 말씀드렸죠?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매매로 파는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죠? 시장에 매매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전세 매물들이 요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리는 게 아니라 매매로 시장에 매물들을 내놓는 거죠. 그게 보시면 23년 거의 1 월부터입니다. 아까 지금 보시면 요때가 그죠? 22년 1월 1년 전으로 가 보면 요때쯤부터 역전세가 그죠? 역전세가 발생하기 거의 근 시점부터 전세의 역전세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역전세 할 바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다들. 그래서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같은 시점에 이렇게 매매전세 매물수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매매전세 매물수가 반대로 움직이죠. 예. 그래서 월세 방향도 전세 방향하고 똑같죠. 전세 안 되면 월세라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인천, 울산, 부산 나머지 다 마찬가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매매 매물과 전세 매물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앞으로의 전세로 인한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었는데 21 년에 전세를 맞추신 분들은 에 대한 이제 시점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22년 상반기까지 전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의 세입자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폭이 역전세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이제 하락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사람들 임대인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역전세 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아마 대부분 다들 시장에 매매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전세를 다시 한 바퀴 돌리실 분들이 많이 더
줄어들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 뒤로 더 갈수록. 물론 다행히 이 시점 21년, 22년에는 그때는 주택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거나 뭐 1주택이거나 2주택, 3주택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3주택 이하의 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전세는 더 나올 것이고 아직까지 더 나올 것이고 그 역전세로 인한 역전세 매물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급하다는 거예요. 시기를 자기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급한 매물들이 더 많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급한 매물들이. 그게 언제까지냐면 22년 상반기까지 전세가 올랐으니까 2년 뒤로 24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4년 상반기까지는 역전세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장이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금리를 팍 내린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정말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금리를 돌려서 실제로 전세에 대한 이런 시장 심리가 좋아져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가파르게 이만큼 갑자기 다시 급등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정말 분위기 좋아서 반등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역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들, 다주택자들의 유동성들은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의 유동성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지역들 보시면 훨씬 다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충북하고만 이렇게 보시면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전세 가능성이 서울보다 훨씬 지금 매매 주시는데 전세 지수로 볼게요. 자, 전세 지수로 보면 훨씬 하락폭 차이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많이 빠지지 않은 지역들은 금방 더 어떻게 보면 회복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역전세 그만큼 여기는 역전세가 적게 나올 거니까 그로 인해서 금매들도 더 훨씬 더 적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역별로 그게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정말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좋게 돼서 유동성을 확 전체적으로 푼다고 해도 다주택자들, 임대인들의 유동성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아직 하방 압력이 남아있는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락폭이 많이 커지는 만큼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으로 많이 내려오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커지고 있는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들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기존 가격들이 너무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은 하방 압력들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